(5월 30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OECD가 글로벌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악재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1%, 0.70%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한 달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독일의 5월 실업 지표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OECD의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악재가 많았던 탓입니다. 영국은 1.9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7%, 1.89% 하락했습니다. OECD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1.9%,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0.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는 3.1%, 내년은 4%로 낮췄습니다. 독일의 5월 신규 실업자 수가 2만 1,000명 증가하며 25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겨울이 예년보다 길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 속에 2달 만에 2,000을 회복했습니다. 그 전일 코스닥은 580을 회복했다가 어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 속에 소폭 내렸지만 585포인트 제자리 걸음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이제 2,000선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하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가 0.6% 정도 내렸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OECD가 주요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럽 증시는 독일의 고용 지표가 좋지 못했다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2% 가까이 내렸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세워보면서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폭이 0.6% 정도로 3대 지수 모두 나왔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OECD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도 부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제기가 되면서 증시 자체는 좀 빠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안에 종목별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필수 소비 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주도를 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증시 하락의 원인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주도업종이었던 섹터군에서 지금은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았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까지도 빠지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경기 부양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 다 10개 업종 중에 9개 업종이 빠졌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종목군들이 어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수익 배당주가 하락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려감 자체가 조금 잔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과는 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게 보였고요.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채권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왜 채권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 2.235%,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2%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국채 수익률이 하락은 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2012년 4월달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이죠. 그만큼 지금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험자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쪽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바로 미국 증시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금액 자체가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국채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늘 뉴스를 조금 생산해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바로 제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채 금리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국채 금리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 증시가 왜 돌파를 못했을까 같이 알아보시면요.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만큼 15,350포인트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지지를 못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불안해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일단 돌파를 못했거든요. 돌파를 못했지만 제가 박스권 안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큰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큰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추가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키워드를 뽑아볼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코스닥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2,000을 돌파하는 코스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2000이 새롭지 않은, 예. 맞죠? 지수인데, 어제는 조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지금까지 오를 때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운수장비 업종이었겠죠. 그만큼 자동차 업종이 랠리를 주도를 하면서 전차 군단의 활약 속에서 항상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올렸던 게 아니라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특징적으로 올렸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전차 군단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외국인은 화학업종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것은 바로 건설과 그리고 은행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전차 군단이 활약할 때보다는 지금이 평균적으로 좀 더 괜찮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탄력성 있게 증시가 상당히 우상향 패턴으로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을 가망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차 군단이 올랐을 때 맥시멈은 2050이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타의 경기 부양 관련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같이 올라가면 그만큼 증시는 좀 더 크게 탄력 있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기관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종목군도 경기 순환 관련주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잡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본다면 건설주, 은행주 절대로 나쁘지 않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다시 보게 된 이천, 어제장에서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차뿐만이 아니라 여타 화학, 금융, 건설, 은행 등 모두 동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관심 종목은 IHQ라는 종목을 네.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 그런 업종이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뭐 드라마 사업을 하는 뭐 그런 관련주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관련주들이 상당히 모습이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IHQ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항상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기업 안의 가치가 변했을까? 가치가 변했다면 뚫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갇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IHQ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5월 27일 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부분, 바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음악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는 작업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모바일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업에 대한 진출 자체를 2분기부터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좀 더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격적인 면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하단에 눌림목 매수를 좀 더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대를 우리가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2,550원을 우리가 손절가 라인으로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홀딩 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추후로 신고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주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은 M&A 관련 저가 건설주인데요.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상당히 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저가 건설주뿐만 아니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건설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상승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이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그 리스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M&A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실체가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높고 위험도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매수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단기 대응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오래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단기 대응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면면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역시 지능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능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2배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배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타 테마성 종목이나 급등 종목에 비해서는 덩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지금 3,200억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 거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 힘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역시 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기업도 지금 뭐 대체적으로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은
순이익이 적자가 4,200억대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적자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기업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개별주나 테마성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도 뭐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상당히 큰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략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냥 뭐 연속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금호산업 같은 이런 저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도가 따르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삼부토건이라든지 사만기업 같은 종목들도 어제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들도 역시 뭐 실적 상황을 보시면은 사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이익이 대략 4,300억 정도 적자를 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900억 정도의 적자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주 인수합병 기대로 많이 오른 종목들인데요. 실적이나 재무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급등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에 단기 대응 정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6일에 말씀해 주셨던 푸른 기술 받아볼게요. 예, 푸른 기술이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려는 조짐이 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옆으로 오래 기어가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업의 내용 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국은 제 가치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중소형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으로 소개를 한번 드렸던 주식이 아리온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진행을 보시면은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번에 급등세를 타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초창기 상승 국면에서는 바로 박스권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실적이 있더라도 뭔가 좀 이슈가 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좀 서서히 주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차분히 여유 있게 들고 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정 답답하시다면은 요번 박스권 상단 부분 정도에서 한 7,400원 근접할 때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한 이후에 또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른 기술 이미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AS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발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악재가 발생을 한 부분은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악재라고 보기가 좀 힘들었었죠. 왜냐하면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그 공인인증서를 민간 주도의 공인인증서로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보안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발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타격을 받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를 할 때 보면 심리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 시 재매수 전략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직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50원에서 3,1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2달 만에 2천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일 수 있다. 좋아하긴 아직 이르다라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2천 부근에서는 현금을 챙기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2,000포인트, 2,009포인트 예상외로 이제 어제 장세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때문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어제 이제 모양이 좋은 모양 같지만 좋은 모양이 아니고 윗골이 달리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직계형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직계형 부분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흐르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61일평 어제 이제 61일평이었죠. 61일평에 끝나는 부분. 61평에 끝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제 제가 예상했듯이 이 끝나는 없어지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곁에 이제 따라가지 말고 쉬어라. 여러분 어제 지수에서 먹어봐야 얼마 먹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고 꼭 살려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장 자체가 뭐 여러분 상승 트렌드는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쉬어가자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에 빠졌죠. 빠졌는데 어제 이제 개인들이 또 광분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어제 이제 미길제 약증이 굉장히 폭등했죠. 미길제 약증이 폭등했다는 것은 개인들 자체가 굉장히 주식을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미길제 약증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조 2천억 정도 미길제 약증이 있습니다. 1조 2천억 있다는 것은 어제도 이제 700억 정도, 어제 5천억까지 지르다가 나중에 줄였지만 70억 정도는 또 지르는 어디 상승 쪽에 지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승 쪽의 모양은 가더라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제 이제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나 보면 다우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 지수, 영국 지수 이런 거 보면 이런 지수들이 거의 다 이제 꺾인 모양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꼭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이제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라고 이제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는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본데 그 충분한 자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61일평 자체가 3일 연속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떨어지는 자리인데 지금 주가의 위안인 121일평이 급반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21일평의 급반등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61일평의 이제 반등 부분이 6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결론은 121일평과 61일평의 데드크로스 이 부분이죠. 데드크로스 부분인데 이 데드크로스 부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보면 데드크로스가 주가가 하락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다. 근데 이 데드크로스가 반등은 하지만 그때 반등해서 회귀해 버립니다. 회귀한다는 뭐냐면 종합주가지 이평이 이제 데드크로스 상태의 주가가 상승하면은 상승 후에 다시 상승했는 부분을 회귀해버립니다. 회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자리에는 조심하셔야 된다 했던 이유가 여기가 쉬어락한 자리가 제가 궁극적으로 221평이 한번 닿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250에서 260까지 나는 한번 올 것이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이제 2000포인트 정리하세요. 2000포인트 가까이 980 이상에서는 현금화가 출액하는 게 좋다. 과연 1980에서 2050까지 간다 해봐야 지수 자체가 3%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으려면 1900에서 2000포인트 이런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는 전부 안 먹고 있다가 늦게 막 광분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덤벼드는데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처리해야 쉬세요. 쉬시고 여러분 주식이 하늘까지 올라가까지 갔지만 하늘까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니까 일단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이평 자체가 수렴이죠. 수렴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든지 아니면 끌어당기든지 두 번이거든요. 이게 이동평균이라는 게 흡입력이 있습니다. 당겨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렴, 보통 뭐 증권책 보면 수렴하면 주가 폭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렴이 바닥에서 수렴했을 때가 폭등하는 부분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수렴하면은 폭등을 하지만 꼭지에서 일단 2000포인트가 우리의 마의 어떠한 저항이거든요. 꼭지에서 수렴은 주가 자체가 어떻게 수렴 쪽으로 회귀해버립니다.
회귀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좀 조금 넉넉하게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보면 참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 사이 제가 이제 선행 스팬원 상승의 주가는 연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했죠. 예, 선행 스팬원 여기서부터 이제 남들이 안 된다 해도 계속 콜이었거든요. 계속 콜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선행 스팬원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인데, 근데 선행 스팬원이 오늘부터 쉬는 날입니다. 예, 오늘부터 선행 스팬원이 쉬어요. 왜냐하면 전환선이 일단 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자체가 반등을 하지만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있습니다.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했죠. 여러분 뭐라겠습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일단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는 장 자체가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큰 변곡은 여러분 아직까지 9일 정도, 한 7일에서 9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7일에서 9일까지는 주가가 구름 위에 이제 놓을 것이다. 구름 위에 놓는다는 것은 계속 구름 위에서 박스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선행 스팬 2에서 굉장히 저항이 있지만 내려갈 때는 선행 스팬 2에서 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박스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번 저희 그 회원들 때문에 제가 선물 시황을 상세하게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선물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또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선물 시황을 좀 하겠는데요. 선물 시황 자체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캔들 차트가 덧지 나오죠. 덧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콜인지 푸드인지 하루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BLW가 났다는 것은 유동성이 결론은 뭡니까? 폭 자체가 굉장히 적다. 폭 자체가 적다는 것은 장중에 콜인지 푸시든지 걸어도 기다리면 그날 단타는 나온다. 그 대신 오바는 굉장히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덧지 상태에서 선물 매매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뭐 움직여야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 먹는데 덧지 상태가 나온다는 것은 선물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이 코피 흘렸죠. 자, 이번 선물 또 외국인이 코피를 줄줄줄 흐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3조 3천억 거다 2조 한 7천억 정도 먹고 1조 6천억 정도 깨지는 그런, 근데 굉장히 기관이 잘해요. 기관이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제 외국인도 요즘에 보면 사생 결단식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58 7 정도 되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261인데 한 3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깨진데 외국인이 종가에 한 번 더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콜 선물 옵션 우리나라 옵션은 사기성 옵션이니까 절대 하지 마라. 제가 ELW 사기라 했죠. 하지 마라 했는데 옵션은 사기입니다. 선물은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물 동향으로 봐서는 환매도 환매수 분기점을 꼭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장에 움직이지 마시고 오후장에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의 무게 중심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예, 선물의 무게 중심이 258 정도 있습니다. 258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 무게 중심에 따라서 매매를 철저하게 하는 스포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절대 욕심 부를 장 아닙니다. 욕심 부르지 마십시오. 부르지 마시고요. 코스닥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힘쓰면 코스닥이 죽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코스닥도 지금 상승하지만 코스닥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어디든지 가도 1등 종목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현금화할 수 있으면 30% 이상 현금화 후에 쉬어가는 한 주 하루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내일 9시 수익을 말하되 제가 상세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장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에는 수익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안정적인 거래소 종목 동부화재입니다. 예. 한국자동차보험 공영사로 출발, 자동차보험 독점 판매로 시작하여 1983년 동부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현재 장기 손해사정보험회사, 사고조사, 고객 서비스 업무를 3개 분야로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중국에서도 영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에 이어 종합보험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7,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 잔고 및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7,000원에서 5만 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약 8% 정도, 수익률 약 8%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5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보험주가 상승 중입니다. 제가 그 종목 보는 눈에 있나 봐요.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그 메리츠 화재를 필두로 해서 보험주 상승 중입니다 했는데 제가 추천한 메리츠 화재 10% 정도 수익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LIG 손해보험 4% 현재 수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도 수익권인데 현재 동부화재도 괜찮아 보입니다. 보험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K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5월 6일에 말씀하신 이후에 꾸준히 올라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장도 강하더라고요. 앞으로 AS 어떻게 받아볼까요? 네, 어제 제가 SK가 약 7.3% 정도 상승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1, 2만 원짜리 5천 원 주식도 아니고 약 18만 원짜리 주식이 어제 장중에 7.3% 뛰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역시 제가 보는 눈은 제가 보는 종목 보는 눈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K는 사업 지주 회사로 SK 브랜드 소유주로 2009년부터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와 개별적으로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도적인 통신회사 SK텔레콤과 국내 정유 부분 시장 점유율 1위인 SK 이노베이션 등 안정적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추천한 이후 차트를 보시면 약 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6%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 상승 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 5층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서 5월 6일하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5월 20일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AS 잘 받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또 5월 30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종근당을 추천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을 기록하며 상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텔미트렌, 텔비노보 등 신규 품목의 매출 증가로 2분기 역시 양호한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을 추천했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쟁력이 뛰어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시장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향후 대체거래 시스템 도입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리노공업을 꼽았는데요. 스마트 IT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IC 테스트 소켓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은 CJCGV입니다. 중국에서는 신규 영화관이 설립되고 2년이 지나면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이며 중국 영화 시장 성장과 함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인데요. 동원산업을 추천합니다. 수산사업부는 어가 상승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현재 어가는 톤당 $2,350로 지난해 최고점을 도달한 상태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50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을 해서요. 오늘장 자세한 체크포인트 전략까지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던 종근당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외부 변수, 해외 증시나 해외 채권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증시,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국가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 일단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은 당분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조정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와 강세가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전망인데 이러한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유입을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또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 국채 금리 문제로 인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역시 엔화 약세가 둔화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이후에는 코스피 증시가 상해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폭을 감안을 할 때 상해 증시의 반등폭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종합적인 해외 증시도 감안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다소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들어서 업종 같은 부분도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또 그간 이러한 해외 변수로 인해서 억눌렸던 소외주의 순환매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거래소 시장에서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국내 증시에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도 밝게 보시면서 오늘 전망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종근당이던데요. 자세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제약 상위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텔미트레이나 텔비누보 같은 신규 품목의 매출이 크게 증가가 하고 있어서 2분기에도 양호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령화와 더불어서 제약주가 상승을 하면서 고퍼 논란이 다소 있기는 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도 15배 정도의 펄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은 2분기 실적 성장세나 정책 수혜를 감안을 했을 때 최근의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26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달 만에 2천을 회복했었는데요.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출발 예상 지수는 1997포인트로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600을 앞두고 있는 코스닥 조금 주춤한 모습이 오늘도 출발에서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와 비슷한 58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의 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방북 재신청이 또 있는데요. 예.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이 다시 방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가동 중단이 더 길어지면은 가동이 재개돼도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뭐 기계 점검이라든지 뭐 여타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일단 뭐 체크하면은 뭐 대북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또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 상용화에 대한 방안 세미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 시장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다양한 활성화에 대한 관련된 제만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컨퍼런스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카메라 모듈 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해서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이제 소개하는 자리, 그리고 디지털 옵틱, 그리고 하이소닉,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쪽에서는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한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엑세스바이오라는 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미국 바이오 진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또 에이즈 진단용 그 스트립을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니세프, 또 국경 없는 이사회 등 진단키트를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 공모가는 4,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4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일단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일단 기존 주택 판매를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10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또 그 이하면은 판매 부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한 GDP 수정치를 발표하는데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은 수정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이류 업체인 게스의 실적 발표도 예고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 199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1960과 1970포인트에서는 하방 경직성입니다. 오히려 지수는 무너지더라도 2000포인트는 확인하고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나 해드렸었죠. 결국 2000포인트를 확인을 하면서 코스피는 2000포인트 변곡 구간에 들어왔다. 시장에 만약에 그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면은 오히려 한 2030포인트까지도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매매의 바스켓 매매를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 수력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향을 꼭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의 매수세에 대한 방향성이 아닐 시에는 지수 하락에 대한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수에 대한 하락 경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를 확인하는 그 시점에서도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었죠. 또 그리고 주도주도 없었다라는 점이 좀 일단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서 좀 시장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와 2030포인트 상당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인 현금 확보를 좀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시장의 뭐 갭상승 그리고 갭하락에 무관하게 오늘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정강 후 중장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강 후 중이라는 것은 일단 오전장은 좀 강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오후장에 들어서 좀 시세가 좀 반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시장을 한번 놓고 보면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 주체를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대규모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2000포인트에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2000포인트에 올려놓은 주체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또 내일이면은 5월 달에 이제 한 마감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내일은 주봉과 또 월봉들이 전부 다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결국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지금 다소 부족하다. 결국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박스권 돌파까지는 좀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200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에 대한 자리에 온다면은 일부 현금 확보를 통해 좀 시장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와 2부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 일단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코스피가 2000을 보고 난 이후에 1950, 60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2000선 위에서는 현금을 일부 챙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금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